이렇게 찍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서? 네. 알겠어. 뭐 역광은 아니어가지고 얼굴 다 잘 나올 것 같아요. 오케이, 거기로. 오랜만에 이발을 했는데 항상 이발을 하면은 일본인인 줄. 일본인인데 나쁜 일본인. 그래요. 그래. 잘 어울립니다. 요즘 비말 조심해야 되는데 소가 핥았다고. 그런 소혀는 괜찮지 않나요? 소혀 그 안주로 있지 않아요? 있죠. 그죠? 알겠습니다. 고독한 미식가 편에 나오잖아. 우설구이. 이제 2020년도 딱 한 달 네. 남았는데 올해 증시는 진짜 할 얘기가 많아요. 기록도 많고 뭐 진짜 얘기거리도 많고 우선 동학 개미 운동의 원년이었다. 네. 그러니까 이 주식 투자를 사실 사람들이 뭐 기존의 인식에 따르면은 일부 전문가들의 영역 혹은 또 일반인 가운데서도 약간 좀 투기적 수요자들 이런 사람들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정말 그 경제 활동의 일부, 생활의 일부로서 주식 투자를 받아들이는 그런 진짜 원년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1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세미나 매월 하다 보면 한 50분 정도 계시면 한 40명 정도가 미국 주식을 안 해보셨거든요. 환전 어떻게 해요? 뭐 이런 것까지 이제 환전은 몇 시까지 돼요? 뭐 이런 거 전혀 이제 친근한 분야가 아니었는데 뭐 지금은 전 국민이 주식을 하고 뭐 테슬라의 주요 주주가 코리안 동학개미 부대가 됐을 정도니까. 사실 지금 이제 뭐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아니면 좀 연령대가 있으신 투자자분들은 자녀분들이 뭐 유학 가 있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뭐 그분들이 뭐 개인적인 어떤 성향을 다 떠나서 야 가급적이면 너 거기서 직장 취직하고 거기 자리 잡을 수 있으면 거기 자리 잡고 살아라 이러잖아요 보통. 그럼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직장 취업하고 영주권 받고 또 나중에 뭐 시민권까지 받게 되고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해외 주식 그냥 자녀한테 양도하면 돼요. 그러면 뭐 한 리스크 없이 그냥 그 양도 받은 주식 그냥 미국에 사는 아들이나 딸이 미국 주식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저는 좀 감회가 남다른 게 제가 이제 대학생 코 찔찔이 시절에 뭐 비염 있으셨나요? 대학생이 이거 흘리는 경우는 흔치가 않은데. 네. 어렸을 시기에 네네네. 브라운관을 통해서 네. 브라운관을 통해서 김희욱의 글로벌 마켓 라운을 봤었는데 네. 정말 그렇게 치면은 올해가 이제 동학개미라고 한다면 녹두장군 성동장 역할을 한 10여 년 전부터 했던 인물이 바로 런던 오빠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여기가 이제 어떤 그 장군이 되고 저는 약간 퇴물로 정말 장난이죠. 진짜 우리 한동엽 PB가 벌써 몇 년 전부터 이거는 진짜 이제는 완전히 제 전 국민의 어떤 투자로 저변이 확실히 넓어진다라고 했던 예언이 진짜 맞아 떨어진 올해였어요. 그것도 코로나라는 정말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그렇죠? 아니 예언은 아니고요. 그냥 술 먹다가 한 소리. 아니 솔직히 오래전부터 준비했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해외 주식 하세요 그러면 뭐 국내 주식도 잘 못하는데 뭘 미국 주식까지 해? 뭐 이런 분들 많았죠 그때 솔직히. 근데 그때부터 준비해가지고 뭐 어쨌든 명실공히 하나금융 클럽원 내에서도 해외 주식의 최고 이제 탑 퍼포머로 어쨌든 2020년 특히 이제 막 지나온 11월 같은 경우는 한국 증시 역사에 기록을 또 하나 남겼습니다. 코스피가 11월 한 달 동안에 16.2%가 올랐어요. 무섭게 올랐죠. 수치로는 한 360포인트 됩니다. 네. 한 달 만에 이렇게 200포인트 이상 상승을 한 거는 이번 2020년 11월이 처음이었다고 그래요. 증시 역사 통틀어가지고. 네. 사실 월 상승률 16.2%면 얼마나 이게 계속되면 좋겠습니까? 이거 진짜 복리로 따져가지고 하면은 그렇죠. 워렌 버핏이 목표 수익이 15에서 20% 사이 아닌가요, 그죠? 연. 네. 근데 우리 한 달 만에 달성해 버렸으니까. 그럼 글로벌리 어떠냐면은 2020년 11월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 증시의 연간 YTD 상승률이 글로벌 1위. 야. 세계에서 금메달 챔피언 먹어버렸습니다. 2위가 대만, 3위가 일본, 그 다음 미국이 연간 성장률 4위. 그렇게 올랐는데 한국보다 처졌어요.
그다음에 중국. 제일 먼저 코로나 왔다 제일 먼저 지금 증시가 V자 반등했다고 하는데 5위. 그 밑에 뭐 영푸독, 네. 스페인, 유럽 이쪽은 아직도 마이너스예요. 연 단위로 봤을 때. 이 보면은 1위가 이제 한국 증시고 2위가 덴마이잖아요. 보면은 공통적으로 수출 위주의 국가들이 1, 2위를 휩쓸었고, 그다음에 언택트의 어떤 그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반도체 IT. 네, 그렇죠. 골드만삭스에서 세계 경기 전망을 할 때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지만 제일 먼저 열어보는 그 선행 지표가 한국의 수출 경기 지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만큼 굉장히 그 글로벌 경기 시계에 민감하게 상황들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흔히 하는 말로 탄광 속의 카나리아라고 그러잖아요. 네. 비상식량? 아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탄광에 어떤 그 가스가 새어 나오거나 그 안 좋은 환경이나 위기가 오기 전에 카나리아가 제일 먼저 알아차린다. 네. 실제로 백신 뉴스 나오고 나서도 가장 많이 이제 경기 민감주, 지금 막 조선주 우리 지난 방송했을 때부터 말씀드리고 했지만 경기 민감주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움직이면서 코스피의 상승 견인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뭔가 경기 체력을 바탕으로 했다기보다는 좀 희망이 많이 작용이 된 것 같고요, 선반영이.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뭐 민감한 대외 경기 환경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11월 초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은 그때까지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증시 미국 대선 전만 해도 외국인은 계속 팔아제꼈어요. 네. 그걸 이제 개인이 받쳐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전개되다가 그 이면을 봤더니 그때는 솔직히 왜 그럴까? 이번 미국 대선은 큰 불확실성이라고 하긴 힘든데, 왜냐면 대부분이 또 바이든이 이길 거라고 했고 월가에서도 그쪽으로 배팅을 많이 했으니까요. 그 지금 지나고 나면은 그들이 예측한 대로 결과는 나왔는데 어쨌든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선거 현재 나온 결과만 가지고는. 그런데 왜 그렇게 외국인들이 경계감을 많이 나타냈을까? 어쨌든 그때 당시만 해도 완전히 증시가 이렇게 센티먼트가 확 턴어라운드 하기 전이었으니까 그때 이제 외국인 누적 순매도가 30조 원이었어요. 네. 그런 거 보면 진짜 개인들이 올해는 리스크하고 기회를 적절히 잘 활용하고 진짜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 다 받아내면서 수량 늘려가지고 요즘에 막 차익 실현 나서고 있잖아요. 네. 어쨌든 외국인 매도 누적 기준으로 30조 정도 되는데 아직도 시장 주변에 60조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러다가 미국 대선 끝나자마자 완전히 리스크 온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뭐 탈바꿈을 했죠. 물론 선거 결과는 이제 다음 대통령이 미국에서 누구로 확정될 것이냐는 아직은 이제 불투명하지만은 지금 시장이 믿고 있는 한 가지 뭐냐면은 트럼프가 됐든 바이든이 됐든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더라도 당분간 유동성 장세는 따놓은 당상이다. 요거 이제 보장돼 있다. 이런 센티먼트다 보니까 미국 대선 끝나자마자 한국 증시에서도 외국인들이 뭐 진짜 막 어디 쫓기듯이 막 전쟁통에 애 많이 태어나듯이 막. 물론 11월 말일 날은 좀 차익 실현 매도세가 좀 들어오기도 했지만은 외국인이 미국 대선 이후로 한국 주식만 7조 넘게 순매수했어요. 네. 그야말로 공격적인 매수세가 오랜만에 들어온 건데 결국 이 동력으로 코스피가 전고점 돌파했죠. 네. 그러니까 역시 한국 증시의 어떤 추가 상승 계단식으로 한 번씩 틀 때 그 동력은 역시 외국인만한 투자 주체는 없다. 근데 이제 이번에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막 매수할 때 개인들은 오히려 물량을 이제 넘기면서 반대 포지션으로 차익 실현 내지는 약간 좀 하방 베팅을 늘렸죠. 그럼에도 기관하고 일부 좀 큰 손 혹은 뭐 기타 법인 이런 데는 외국인을 또 따라 붙었어요. 근데 그들도 지금 생각이 많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를 그 가격대에 담아가지고 과연 얼마에 팔아서 수익을 내려고 하나 뭐 이런. 어쨌든 11월 동안 개인은 5조 원 정도 순매도 했고 그 가운데서도 매도를 한 게 익절이었겠죠 대부분. 근데 이걸 이제 빼가지 않고 그대로 예탁금에 두면서 고객 예탁금은 더 불어났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차익 실현한 돈으로 뭐 딴 데 쓰거나 뭐 연말에 뭘 하려고 따로 빼놓거나 혹은 부동산으로 가거나 막차 타자 뭐 이러지 않고 증시 주변 자금은 그대로 현재 또 대기 중이다. 네. 그 주시장 최근에 이제 올라온 거 보면은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개인들의 속사정은 그렇게 반갑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지수가 올랐는데 전통 주식들이 많이 올랐고요. 우리 동학개미
기술주들이 좋아했던 테크주들, 뭐 4차 산업 관련된 기술주들은 또 조정 양상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정받고 조금 올라온, 조금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수는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그동안 올해 한 해 좀 잘 수익을 줬었던 테크주들은 좀 불을 뿜지 못했거든요. 사실. 대형주 쏠림 현상이 이제 좀 있죠, 사실은. 올해 동학개미들은 사실 원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야 대형주에서 뭐 먹을 게 있냐. 네. 일반인은 그냥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잡주로 승부 봐야지 막. 남자는 풀미수 몰빵이지 막 이런 거였는데 올해 동학개미 분들은 삼성전자, 현대차도 진짜 많이 샀어요, 사실. 또 소기의 목적을 다 달성을 하셨고, 근데 그런 만큼 이제 또 개별 종목에 같이 투자를 한 분들은 조금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사실 지금 삼성전자를 빼면은요 코스피 한 2,200선 정도? 그러니까 이게 미국도 마찬가지고 막 시총 300조였던 아마존이 막 2,000조 가고, 이러한 시기는 뭔가 정말 세상이 급격하게 바뀌어가는, 패러다임이 바뀌어가는 시기가 아니면 시총이 큰 종목들이 더 커지고 뭔가 더 시세를 확장해가고 영역을 넓혀가는 모습들은 안 나온다고 보거든요. 쉽게 보기 힘든 광경이었어요, 네. 올해.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가 어떤 환경인지, 4차 산업이 뭐고 4차 산업을 핵심을 주도하는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진짜 중요한 시기. 이게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는 그 밑단에 이제 낙수 효과로 작은 기업들을 봐야 될 때 이렇게 조금씩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테슬라 뭐 주가 다시 신고가지만 작년에 테슬라가 한 뭐 5배 올랐다. 그렇다고 올해도 뭐 5배 할 거야 이게 아니라 테슬라가 한번 보여줬으면 그 밑단에 이제 어떤 전기차 충전소라든지 관련된 기업들은 올해 말부터 내년 봐야 되는 시기에 왔다. 이렇게 조금 순차적으로 생각하는 과정이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 증시에서도 쏠림 현상은 계속되지 않을까? 그런 일종의 어떤 낙수 효과, 네. 후발주에도 계속 이제 이런 그 매수세가 네. 따라 붙는, 혹은 조금 소외되어 있던 업종까지 순환매가 돌아가는 네. 이런 식의 어떤 선순환 투자 구조가 내년에 혜택이 있을까? 쏠림 현상이 더 지속되지 않을까? 사실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지금 가는 말에다가 더 지금 올라타고 싶은 게 맞거든요. 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커머스 세계는 더 확대되고 더 빨리 속도가 붙었잖아요. 이용하는 연령층도 굉장히 높아지고,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택배 박스를 뜯는 것보다 쌓이는 속도가 더 빠른 시대니까 제가 좀 좀 많이 사서 그렇긴 한데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택배 가격 인상, 그러니까 골판지 가격 인상, 분리수거 하는 데 가면 종이 쓰레기가 제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골판지 가격이 인상된다는 뉴스들이 나오면서 포장지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상한가나 주가가 굉장히 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4차 산업의 어떤 그 생활 모습대로 패턴대로 쭉 그 밸류체인들이 같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내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대장주들의 위치도 저는 공고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와 관련된 생태계를 같이 봐줘야 되는. 시장 주변 환경을 보면은 네. 이제 달러 약세. 시티그룹에서는 2021년도에 달러가 20% 더 평가 절하가 된대. 아 더요? 여기서 20%를. 네. ING는 10%, 골드만삭스 6% 이렇게 각각 달러 가치 평가 절하 전망인데 시티그룹의 분석대로라면은 원달러 환율 1,000원도 네. 깨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이제 이거를 뭐 펀더멘탈 요소로 봤을 때 이것도 이제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건데,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에서 왕창 매수하는 날은 환율 떨어지고,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하고 조금 한 발 빼는 날은 또 환율 오르고, 뭐 계속 이런 식으로. 환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외부 요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더 많죠. 미국 같은 기축통화국이 아닌 다음에야. 그렇죠? 어차피 상대평가니까. 근데 위안화도 그리고 원화도 그렇고 요새 아시아 통화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통화가 강세니까 원화 표시 자산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국내 삼성전자 그리고 IT주들 뭐 LG화학, 현대차 이런 코스피 대형주들 메리트가 당연히 부각될 거 아니겠어요? 네. 환율은 근데 양날의 좀 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오히려 이런 게 좋을 것 같은데요.